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형식 언어 수업을 맡고 있는 손윤식입니다. 자, 오늘은 그 간단한 클립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할 텐데, 촘스키 하이어라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형식 언어 2장 제 끝부분 해당되는 내용이죠. 이 클래스 OCW 또는 미리 이제 사전에 녹화된 동영상에서 해당 부분이 조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촘스키 하이어라키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강 설명을 위해서 동영상 지금 녹화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좀 들으시고 관련된 지식을 조금 좀 체계적으로 쌓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 슬라이드는 이제 총 4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내용이 이제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핵심 내용 위주로 이야기를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이 타이틀에 있는 것처럼 요 하이어라키는 촘스키라는 어떤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문법 체계를 이제 제창을 하신 분이 노암 촘스키라는 이제 언어 학자세요. 굉장히 이제 다양한 방면의 그 연구와 실제 이제 사회 활동도 이제 굉장히 많이 하신 굉장히 이제 저명하신 학자이시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궁금하시면은 노암 촘스키라고 인터넷에 타이핑을 해보시면 굉장히 이제 다양한 분야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언어학, 교육학 또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민주화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정의 이런데 굉장히 폭넓게 관심과 활동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고요. 국내에도 이제 몇 번 방문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그 노암 촘스키가 이제 언어학 측면에서 이제 고려한 그리고 제안한 내용이 그 문법의 어떤 그 생성 문법, 생성 규칙과 관련된 그런 어떤 그 이론을 이제 이야기를 하셨고요. 모든 언어를 이렇게 문법의 어떤 생성 문법 형태 가지고 이제 구별을 지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이번 이제 클립의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슬라이드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공이 됐고, 아마 교재 통해서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 타입 0부터 타입 3까지 이제 네 가지 종류의 문법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촘스키 하이어라키에 따라서 문법이 어떤 식으로 나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촘스키는 어떤 형태로 이런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규칙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는지 관련된 내용들을 한 번씩 보도록 하죠. 자, 간단한 우리 슬라이드 내용을 좀 판서로 좀 옮겨가지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암 촘스키라는 언어 학자에 의해서 주창이 된 게 촘스키 하이어라키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공부한 생성 규칙 의 형태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언어가 이러한 어떤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론을 이제 정립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알파가 이제 우리가 이제 베타가 될 수 있다, 베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규칙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무언가 알파라는 녀석이 베타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룰들의 여러 가지 셋으로 언어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규칙에서 이제 어떠한 제약 조건이 붙느냐에 따라서 타입 0에서부터 타입 3까지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이 쭉 이제 소개가 됩니다. 먼저 그 첫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타입 0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0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알파가 베타를 유도해낼 수 있는 이러한 규칙이 기본적으로 그대로 사용이 되고요. 알파에 대한 제약 또는 베타에 대한 제약이 이제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이 알파가 뭐가 되면 안 되느냐? 이 녀석이 입실론을 포함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규칙이 해당이 안 되냐면 입실론에서부터 무언가를 유도해내는 이러한 규칙,
다시 말해서 널에서부터 뭔가가 만들어내지는 이런 규칙은 허락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뺀 나머지 모든 경우는 이 타입 제로로 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상위 레벨에서 아무런 제약이 없는 여기 말씀드린 입실론 규칙 그것만 빼면은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그런 가장 큰 범주를 가지는 문법 규칙이 이제 타입 제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unrestricted grammar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타입 제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 게 타입 1 그래마예요. 타입 1. 타입 1 그래마는 context sensitive grammar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말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어떤 문맥에 의존적인 문맥 정보에 따라서 이제 뭐 다음 정보가 결정이 되는 어떤 문맥 간의 연결 관계가 있는 그런 문법이 바로 context sensitive grammar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내가 뭔가 했던 내용에 따라서 뭐 그 다음 내용들이 이제 결정이 되는 그러한 형태의 언어, 그리고 그러한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규칙이 context sensitive가 되겠어요. 문맥이 있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자연 언어가 대부분 그 타입 0, 타입 1에 해당이 돼요. 우리의 그 말들은 다 문맥이 있죠. 문맥에 따라서 어떤 문장들이 결정이 되고 문장의 뜻이 결정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컨텍스트 센시티브 그래마는 기본적인 제약 조건이 있는데요. 알파가 베타를 만들어내는 규칙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어떤 조건이 있냐면 알파의 길이, 다시 말해서 left hand side의 어떤 length보다 요 length보다 반드시 right hand side의 length가 커야 된다라는 요 제약 조건이 있어요. 좌항보다 우항이 반드시 같거나 커야 된다는 요 제약 조건이 있죠. 이게 기본적인 제약 조건이고 나머지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알파가 무엇이 되든 알파 역시 이제 뭐 V스타로 포함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입실론 빠지고 그 다음에 베타 역시 이제 V스타로 표현이 가능하죠. 자, 근데 여기서 그 여러분들이 그 뭐 질문에서도 그렇고 뭐 한 가지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게 가령 이러한 생성 규칙 알파가 입실론을 만들어내는 생성 규칙. 자,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요 입실론의 랭스는 사실 제로거든요. 그러면 알파의 길이가 베타가 더 작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입실론 생성 규칙은 일종의 이제 예외 케이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최초에 이제 촘스키가 해당되는 이 하이어키를 디자인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입실론 생성 규칙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일종의 이제 어떤 예외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이제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요. 우리가 프랙티컬하게 그 문법을 라이팅하고 그 다음에 언어를 설계하고 뭐 컴파일러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과정에서 이 입실론 생성 규칙 이 이제 필요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굉장히 그 예외 케이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그 프로퍼그래머가 이런 예외 케이스를 좀 올바르게 핸들링하기 위해 그 스타트 심벌에 대해서만 좀 한정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문법 변환을 이제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규칙은 좀 이제 그 예외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예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우에 대해서는 알파의 길이, 베타의 길이를 서로 비교했을 때 베타가 항상 같거나 커야 된다. 알파에 대해서. 이러한 이제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타입 1 그래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는 문법이 이제 타입 2 그래마예요. 컨텍스트 프리 그래마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줄여서 CFG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요 알파는 베타 폼에서 이 컨텍스트 프리 그래마는 요 알파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non terminal symbol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VN의 원소가 돼야 돼요. 알파가.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개가 올 수가 없습니다. non terminal symbol 하나만 올 수가 있어요. 딱 하나. 그래서 하나의 non terminal symbol이 임의의 길이를 가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V스타에 포함이 되는 임의의 길이를 가지는 녀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프리그램만은 A는 알파 꼴이 되겠고요. 이거는 VN에 포함이 되고 자, 이 뒤에 나오는 right hand side는 V 스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요
a의 길이는 1이 되겠고요. 알파의 길이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뭐 0보다 크거나 같게 되겠죠. 0보다 크거나 같은 요 길이를 갖게 돼요. 그래서 하나의 non-terminal 심벌이 임의의 길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규칙들로 이루어지는 게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문법을 기술을 할 때는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로 기술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을 기술할 때는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로 기술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사실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다 타입 0 또는 타입 1에 해당이 돼요. 무슨 말이냐? 언어 자체의 속성은 타입 0나 타입 1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프랙티컬하게 어떤 컴파일러를 만들어낸다라고 했을 때 문법 자체는 굉장히 제약된 문법을 쓰게 됩니다. 타입 2 문법을 쓰게 돼요. 이 둘 사이의 갭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뭐 1장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타입 2 그래머,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에 해당이 되는 그런 조건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어떤 이제 규모가 작은 언어가 이제 타입 3 그래머에 해당이 돼요. 우리가 레귤러 그래머, 정규 문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정규 문법은 보시는 것처럼 이 레프트 핸드 사이드는 똑같이 non-terminal 심벌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right hand side에 대한 제약 조건이 역시 더 부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터미널 심벌이 오고 non-terminal 심벌이 하나, right hand side가 또는 터미널 심벌만 오는 이런 규칙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A는 TB 또는 T, 그래서 터미널 심벌 하나 또는 임의의 길이를 가지는 터미널 심벌. 이거는 우리가 다시 정규 문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두 개가 이제 같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일 텐데, 하나의 non-terminal 심벌이 오거나 뭐 임의의 길이를 가지는 non-terminal 심벌이 오거나 이건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니 터미널 심벌이 오는 거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요 B 하나의 non-terminal 심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터미널 심벌과 non-terminal 심벌 하나의 조합이 되거나 또는 터미널 심벌만 오거나 이런 규칙을 가져야 되고요. 또는 폼이 다를 수가 있어요. 또는 반대로 non-terminal 심벌이 하나 오고 그 뒤에 터미널 심벌이 오거나 또는 터미널 심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의 형태를 따르는 문법을 우리가 right linear form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래 문법을 따르는 폼을 우리가 left linea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문법 자체에 모든 생성 규칙이 right linear 폼을 따르려면 모든 생성 규칙이 다 right linear 폼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또는 left linear 폼을 따를 거면 모든 생성 규칙이 그 문법의 모든 생성 규칙이 다 left linear 폼을 따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두 개가 이렇게 섞일 수는 없어요. 인터믹스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약 조건들은 우리가 정규 문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타입 0부터 타입 3까지 네 가지 종류의 언어가 있고 그 언어를 구별 짓는 방법은 문법의 형태, 생성 규칙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구별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러한 문법의 형태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언어의 종류도 거기에 맞는 언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타입 0로부터 만들어지는 언어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REL 이라고 불리는 Recursively Enumerable Language가 타입 0 문법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언어에 해당이 돼요. 또는 뭐 Unrestricted Language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아무런 제약이 없는 그러한 형태의 언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타입 1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언어는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CSL, Context Sensitive Languag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법 의존적인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타입 2 그래머로부터 만들어지게 되는 언어, 우리가 그래머 G로부터 언어 L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타입 2 문법으로부터 만들어내지는 언어의 종류를 우리가 Context Free Languag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입 3, 타입 3로부터 만들어지는 언어를 우리가 레귤러 랭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거꾸로 이런 것도 가능해요. 가령 어떤 언어가 레귤러 랭귀지다. 그러면 그 언어에 해당되는 문법을 반드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어떤 걸로? 타입 3로 레귤러 그래머로 반드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언어가 컨텍스트 센시티브 랭귀지다. 그러면 그 언어를 위한 타입 1 문법을 반드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이러한 문법과 언어 사이에 어떤 매칭이 되는 관계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언어의 종류들을 뭐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해당 언어가 왜 그 해당되는 언어에 속하느냐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실제로 뭐 펌팩 람마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뭐 실제로 증명이 가능해요. 증명이 가능하고요. 여기에서는 뭐 대략 이런 종류의 언어가 컨텍스트 뭐 프리 랭귀지, 컨텍스트 센시티브 랭귀지 해당이 된다라는 것들 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실제 이제 세부 챕터에서 다시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다루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법의 여러 가지 예제로 이제 배웠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심플 매칭 랭귀지. A의 어떤 길이, A의 길이와 그 다음에 B의 길이가 같은, 요 랭스와 이 랭스가 같은 이러한 언어들. 뭐 보통 이제 embedded production 룰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A는 뭐 A, B 뭐 이런 embedded production 룰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러한 언어, 이런 종류의 언어들 우리가 전부 다 context free language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요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context free 그래머를 우리가 획득할 수가 있죠. 만들어낼 수가 있죠. 지금 예제로 보여준 것처럼 어떤가요? A는 알파 꼴, 알파는 V, 스타에 포함이 되어 있죠. 이런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만약 이 언어를 컨텍스트 센시티브 그래머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이거는 컨텍스트 센시티브 랭귀지냐? 그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스몰 셋을 이제 따라가기 때문에 상위 그래머로 하위 언어를 얼마든지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unrestricted grammar 가지고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recursive, enumerable language도 표현할 수 있고 context sensitive, context free, regular language 얼마든지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밑단에 표현 가능한 문법과 표현 가능한 언어 가지고 이 대상이 되는 언어의 수준이 결정이 되게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주어진 언어를 만들기 위해서 레귤러 그래머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레귤러 그래머로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뭘로는 만들어낼 수 있느냐?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로는 만들어낼 수가 있죠. 레귤러 그래머는 안 되는데 이건 가능하다. 따라서 주어진 언어는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가 되게 됩니다. 이런 어떤 그 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A의 길이와 B의 길이와 그리고 C의 길이가 같은 언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더블 매칭 랭귀지라고 합니다. 더블 매칭 랭귀지는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뭘로 가능하냐? 컨텍스트 센시티브 랭귀지 가지고 가능하고요. 이 문법은 그 챕터 2에 뭐 간단하게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 문법 형태가 굉장히 이제 복잡해요. 그래서 뭐 여기에 non-terminal 심벌 여러 개가 나와서 의미의 형태를 표현하는 이런 구조로 갖게 됩니다. 또는 터미널 심벌과 뭐 non-terminal 심벌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죠. 그래서 context sensitive language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는 그 mirror image language, 앞단의 내용, 앞단의 어떤 스트링의 내용과 뒷단의 스트링의 내용이 이제 리버설 폼으로 똑같이 일치하는, 그래서 A, B, C, C, B, A
이런 종류의 스트링을 포함하는 언어를 우리가 미러 랭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간을 기준으로 양쪽이 이제 거울에 비치듯이 대칭이 되는 그러한 언어를 우리가 미러 랭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미러 랭귀지도 역시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 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해당되는 언어는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에 해당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팔린드롬 랭귀지 같은 경우 A, B, C, B, A 이렇게 미러 랭귀지도 역시 팔린드롬에 속하게 되죠. 같은 수준의 언어입니다. 역시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러한 이제 이그젬플은 우리가 인베디드 프로덕션 룰 같은 것들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구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심플 매칭 랭귀지와 미러 이미지 랭귀지, 그 다음에 팔린드롬 랭귀지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A는 A, A 이런 구조, 또는 B, 그리고 B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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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C, 그리고 C는 C, 이런 구조로 가진다라면은 우리가 팔린드롬 랭귀지 같은 것들, 또는 여기에서 약간 수정을 가하게 되면 미러 이미지 랭귀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죠. 아까 촘스키 하이어라키에서 봤듯이 A는 알파 구조를 가지는 전형적인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로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언어는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괄호 언어, 양쪽에 어떤 괄호가 짝이 맞는 이러한 종류의 어떤 스트링을 가지는 이러한 괄호 언어도 대표적인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괄호 언어들은 프로그램 랭귀지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대표적인 예로 어떤 펑션을 우리가 표현할 때 C에서 이런 메인이라면 여는 가로, 닫는 가로, 파라미터를 표현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 또는 어떤 블럭을 표현하기 위한 여는 중가로, 닫는 중가로, 그 다음에 네스티드 블럭을 표현하기 위한 이런 또 중가로, 다 이제 짝이 맞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 프로그램 랭귀지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언어 종류 중에 하나예요. 괄호 언어들.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여러 가지 언어 종류가 있다라는 것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아까 이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언어의 이제 뭐라고 할까, 다루는 언어의 어떤 볼륨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귤러 그래머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타입 3죠. 제약 조건이 가장 많은, 가장 심플한 형태의 문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심플하다라는 거는 뭔가 복잡한 거를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굉장히 제약이 많이 들어가서 단순한 형태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제약이 없는, 아무 제약이 없는 게 더 심플한 거 아니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약이 많기 때문에 단순한 형태의 언어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타입 3 그래머로 만들어내는 언어가 이 레귤러 랭귀지예요. 그래서 레귤러 랭귀지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굉장히 제약이 많아요. 제약이 많기 때문에 작은 어떤 랭귀지의 어떤 그런 범위를 갖게 되죠. 반면에 이런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는 레귤러 랭귀지보다는 조금 더 큰 규모의 언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표현력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많은, 더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컨텍스트 센시티브 랭귀지는 프리 랭귀지,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보다 더 많은 어떤 언어의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아무런 제약이 없는 unrestricted 그래머 가지고 만들어내게 되는, 여기 unrestricted language, 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recursively enumerable language, 이거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기 때문에 더 다양한 언어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러한 이제 어떤 포함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입 0부터 타입 3까지 우리가 그래머의 여러 가지 종류들을 쭉 살펴봤고,
매칭되는 언어들을 우리가 쭉 봤어요. 그래서 타입 0는 뭐다, 1은 뭐다, 뭐 2, 3는 뭐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고요. 타입 0 문법으로 만들어내는 언어는 역시 그다음에 1으로부터 만들어내는 건 뭐, 타입 2로 만들어내는 건 뭐, 타입 3로 만들어내는 건 어떤 게 있다. 이게 매칭이 된다는 걸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 하나 더 뭐가 매칭이 되느냐? 리코그나이저가 매칭이 돼요. 그래서 타입 0 언어를 인식할 수 있는 리코그나이저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튜링 머신이 바로 이 타입 0를 인식하기 위한 리코그나이저입니다. 튜링 머신.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우리가 보통 이제 유니버설 튜링 머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쓰는 컴퓨터의 어떤 그 표현력이, 그리고 그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언어, 다시 말해서 뭐 그 실행 파일 프로그래밍 언어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타입 1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타이핑을 하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의 표현력은 사실상 타입 0입니다. 자, 두 번째로 타입 1이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는 리코그나이저, 타입 1을 인식할 수 있는 리코그나이저는 Linear Bounded Automa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어떤 선형 오토마타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게 되죠. 튜링 머신하고 그러니까 타입 0하고 타입 1의 인식기의 차이점은 어떤 바운드가 있느냐 없느냐, 그 정도의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컴파일러 구성이나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그러한 오토마타가 이제 타입 2부터 이제 등장을 합니다. 타입 2의 리코그나이저는 푸시다운 오토마타, 우리가 보통 PDA라고 불리는 녀석이죠. 푸시다운 오토마타. 그리고 1장에서 소개를 했던 컴파일러의 어떤 여러 가지 모듈의 뭐 한 이름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문 분석기. 파서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뭐 XML 파서, 뭐 JSON 파서,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어떤 문자열들 혹은 뭐 텍스트를 이제 분석하는 그러한 분석 도구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써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한 어떤 그 구조를 분석할 때 많이 쓰는 그러한 어떤 이론 인식기, 그 다음에 프로그램 모듈을 우리가 이제 뜻합니다. 자, 그래서 타입 2 컨텍스트 프리 그래마,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를 인식할 수 있는 리코그나이저를 우리가 푸시다운 오토마타 PDA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우리가 타입 2를 다룰 때 다시 디테일하게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타입 3 레귤러 그래마에 해당되는 언어 레귤러 랭귀지, 그리고 이런 레귤러 랭귀지를 인식할 수 있는 오토마타를 우리가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라고 이야기를 해요. FA 파이나이트 오토마타. 그리고 이 파이나이트 오토마타가 컴파일러의 어떤 그 모듈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면 뭐가 되느냐? 스캐너가 되는 거죠. 어휘 분석을 담당을 하고요. 렉시컬 어널라이저. 그 다음에 이 녀석은 구문 분석, 신텍스 어널라이저. 신텍스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할 텐데, 실제로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대부분 이제 타입 0에 속하기 때문에 타입 3와 타입 2 분석만 가지고는 이 타입 0 분석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멘틱스를 분석을 하게 되죠.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촘스키 하이어라키에서는 문법을 우리가 아주 심플한 생성규칙 폼, A는 알파는 이제 베타를 만들어낸다는 어떤 이 프로덕션 룰 가지고, 생성규칙 가지고 우리가 언어를 다 이렇게 카테고라이제이션 혹은 이렇게 계층을 나눌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이제 어떠한 제약 조건이 붙느냐에 따라서 타입 0부터 타입 3까지 나눠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런 제약이 없는 거는 타입 0. 단 하나는 입실론이 뭐 베타를 만들어내는 요거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알파의 길이가 베타의 길이보다 같거나 크다. 타입 1. 예외 케이스는 알파가 입실론을 만들어내는 이 입실론 생성규칙, 굉장히 특수한 이 생성규칙의 일종의 L 케이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가 알파를 유도해내는 어떤 non-terminal 심벌 하나가 이미 V스타를 만들어내는 이런 규칙 타입 2. 그 다음에 A가 터미널 심벌의 어떤 시퀀스와 non-terminal 심벌 하나 또는 터미널 심벌을 만들어내는 무선형 형태의 라이트 리니어 형태로 표현이 되거나 또는 non-terminal 심벌 하나 그리고 터미널 시퀀스 그 다음에 어떤 터미널 시퀀스로 구성되는 레프트 리니어 폼 둘 중에 하나가 선택되어 있는 타입 3 이렇게 0부터 3까지 나눠지게 되고요. 타입 0가 만들어내는 언어 그리고 이걸 인식할 수 있는 인식기가 또 나눠진다. 마찬가지로 타입 1, 타입 2, 타입 3 이런 것들이 쭉 나눠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수업에서 많이 바라보게 될 것들은 타입 2와 타입 3예요. 타입 2와 타입 3. 왜 이거를 이제 많이 쓰게 되느냐? 타입 0와 타입 1은 여러분들 튜링의 이제 이야기란 또는 뭐죠? 힐베리트의 문제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뭐죠? 결정 불가능성, 이 결정과 관련된 문제에 좀 이제 크리티컬하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타입 0하고 타입 1 문제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알고리즘화 할 수 있는 것들은 타입 2, 타입 3 우리가 원하는 결과, 원하는 어떤 디시전이 명확하게 떨어지는 그러한 레벨의 언어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그러한 알고리즘 인식기 언어를 이용해서 컴파일러의 여러 가지 모듈들을 이제 설계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촘스키 하이어라키를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봤고요. 궁금한 점이나 더 이제 질문들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뭐 다양한 방법으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